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비욘디 밥상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면 요리, 빵, 떡, 과일 이런 거를 건강하게 먹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 여름에 제가 진료를 해보면 한 3개월 뒤에 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은 복숭아 많이 드시고 옥수수 많이 드시고 수박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식욕이 없다 보니까 잘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 요리, 빵, 떡 이런 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번 자연식품으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내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먹으면서 덜 먹어야지, 이거는 거의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오늘 하루는 그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외부 장치를 하면 식사를 하실 때 면 요리를 먹지만 나도 모르게 좀 덜 먹게 만드시는 그런 원칙이에요. 중요한 게요, 일단 면 요리부터 볼게요. 면 요리는 일단 밀가루를 좀 덜 먹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두부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부면으로 요리를 좀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밀가루를 좀 덜 드시게 되고, 두부는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또 근육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보다 명백히 좋은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면 요리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먹고 싶으면 가능하면 두부면을 이용하시고요. 하지만 또 면 요리를 먹을 때 두부면으로 드시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 아니면 국수, 칼국수, 콩국수 이런 거 드실 때는 그 앞단에 조금 요걸 덜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 아니면은 야채, 샐러드 이런 거를 좀 드셔가지고요, 배를 약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다 하시면 저는 양치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양치도 하고 물도 한 컵 먹고 이렇게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게 면 요리를 좀 덜 드시는 방법이고, 그 정도 아니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달걀이나 야채를 먹는데요. 그냥 샐러드 드시면 또 맛없을 수 있어요. 또 우려되는 것은 드레싱을 또 많이 뿌려서 드시면 사실 드시나 마나 소용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브로콜리, 그리고 아기 아스파라거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작은 거, 부드럽거든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그린빈스라고 하는 요런 애들은 물에 데치면은 그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요. 가능하면 쪄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찜기에 브로콜리는 작게 조각조각 내셔가지고 한 1분 정도, 그리고 그린빈스나 아스파라거스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쪄 넣었다가, 요거 사실 아무것도 안 찍어 드셔도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요. 냉장고에 넣어놨다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맛있고, 그래서 설령 라면을 먹더라도 그 전에 이런 걸 조금 드시면은 국물까지 다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 이런 걸 좀 처리해 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집에다 사놓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라면도 컵라면 한 박스, 그 다음에 라면도 종류별로, 아니면 과자도 스낵도 이렇게 잘 구비해 놓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환자분, 제가 보던 환자분은 집에 김치 냉장고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방에 있었어요. 안방에 김치 냉장고를 두시고 거기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TV 보실 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비만도 되고 하니까 안 사 놓으시면 생각날 때 그때 나가서 편의점에서 하나만 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3번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귀찮아서 좀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빵도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매일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또 혈당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근래에 이제 비건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글루텐 프리 이런 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백질 빵들도 나와 있어요. 단백질 가루로 만들었는데 꽤 빵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면빵 통틀어서 일주일에 2번은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이나 빵은 이렇게 좀 현명하게 골라서 드시면 좋겠고, 빵은 제가 진료할 때 보면 5, 60대 분들 아침에 토스트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라이팬에 구우셔가지고 잼만 발라서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딸기잼만 발라서 드시거나 이러면 이게 약간 설탕 덩어리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치즈나 아니면 계란 이런 거를 좀 얹어서 드시고 요거트 같은 거를 같이 드셔서 너무 그 토스트에 딸기잼만 드시지 않게 하는 거. 그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떡이 있는데요. 떡은 좋은 음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아침으로 아예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떡은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죠. 즉 쌀과 쌀가루, 밀과 밀가루, 가루를 만드는 그 자체가 정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따라서 떡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혈당에 별로 도움되지 않고요. 이렇게 빨리 올라간 혈당을 왜 우리가 걱정하냐. 혈당이 빨리 올라간 애들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되고 또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떡도요, 너무 자주 안 드시는데 아침으로 이제 마나님들이 떡을 아침으로 내놔서 곤란해 하시는 남성분들 계시는데, 이때 같이 드실 만한 게 좋은 게 요거트에 견과류를 얹어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그리고 샐러드나 앞서 말씀드린 브로콜리 이런 거 조금 얹어가지고 드시고, 또 떡을 고르실 때 견과류나 콩 이런 게 박혀져 있는 떡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드셔야지 꿀떡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별미로 어쩌다 드시는 거지 그거를 끼니로 때우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면, 빵, 떡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면 요리에 포함된 얘기긴 하지만 국물 요리예요. 국물 요리에 이제 국물을 웬만하면 적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국물은 좀 약간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물 요리를 젓가락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더기를 드실 때 그냥 거기에 촉촉하게 묻어나오는 그 정도만 드시고, 웬만한 국물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든 국물이라 하더라도 인이 빠져나오고요,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혈당도 올리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고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물을 좀 적게 드시고,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콩국수는 콩물이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콩국수를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하얀 국물, 콩국수, 그 다음에 칼국수, 수제비 이런 음식들은 하얀색인데 맛있으려면 적어도 설탕 아니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요거는 좀 적당히. 가장 좋은 거는 이 국물 요리나 면 요리를 메인으로 안 먹고요, 사이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 우동 뭐 이런 식으로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수박이 너무 맛있는데요. 수박이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2조각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른 것들과 섞어서 드시면 나도 모르게 좀 적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하시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